이것만 할 줄 알면 그냥 고속도로 뚫리는 거야. 막 꽃길 뚫려. 웬만한 남자들이 다 안달나게 돼 있어. 못 꼬시는 남자가 없다. 친절하면 나를 쉽게 보는 거 아닐까? 좋아하는 티를 내면 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언니들의 댓글과 메일은 잘 받아봤어요. 내가 백날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막상 감정이 생기고 막 썸을 타기 시작하면 좀 안절부절하게 되잖아. 그래서 준비한 이번 이야기. 남자들을 안달나게 하는 5가지 스킬. 빠밤. 이것만 알면 연애가 잘 풀린다. 첫 번째, 나 오늘 치마가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우리 다음에 만날까? 좋아하면 보고 싶어져요. 나 오늘 너 보고 싶은데 우리 만날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걸 못하는 언니들이 훨씬 더 많아.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부담스럽게 하는 건 아닌가? 막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된다고. 꼭 이게 아니더라도 살짝 튕기면서 저 사람의 마음을 확인해보고 싶어하는 언니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저 사람의 반항심을 이용하면 돼. 이 리액턴스 심리에 대해서는 술자리 매력적인 여자 편에서 되게 자세하게 기출 변형 잘할 수 있게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시국이 이래가지고 업로드를 못하고 있어. 자세한 건 그 영상에서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은 개구리 심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잖아. 그 얘기거든. 우리 만나면 안 돼 홍행홍 하는 것보다 나 오늘 짧은 치마 입어서 좀 부끄러운데 우리 다음에 만날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잘 먹힌다는 얘기예요. 내가 은근한 유혹과 은근한 부정을 같이 섞어서 전달하게 되면 저 사람은 반발심이 생기게 돼. 자기 자유의지를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철철 흐르게 돼. 결국에는 더 적극적으로 바뀐다는 거야. 이건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기출 변형을 잘 할 수 있는 건데 남자가 여자한테 해도 잘 먹혀요. 언니들은 슬쩍 빼는 말로 내 마음을 들킬까 막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수동적인 사람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1타 2피. 알겠지? 써먹어. 되게 잘 먹힌다. 두 번째, 줄 듯 말 듯 주는 밀당. 밀당을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쯤 밀면 되는 건가? 이렇게 애매한 언니들이 밀당을 하면 망해. 타이밍을 제대로 읽을 줄 모르면 내가 언제 치고 언제 빠져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망하게 된다고. 이 타이밍을 만드는 방법은 수락과 거절과 수락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지? 감정적인 밀당을 할 때는 내가 너한테 확실히 호감이 있어 라는 걸 전달한 다음에 일 때문에 바빠 이렇게 슬그머니 빠지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는 나 너한테 여전히 호감이 있어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스킨십을 할 때는 팔짱은 내가 먼저 낄게. 키스는 아직. 뽀뽀는 어때? 이런 식으로 긍정과 부정과 긍정이 와야 내가 밀었을 때 저 사람이 다가온다고. 남자가 무슨 얘기를 하든 네 하는 언니들보다 남자가 어떤 행동을 하든 이빨도 안 들어갈 것 같은 언니들보다 될 듯 말 듯 되는 언니들한테 전투 의욕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넘쳐. 남자들만 그런 것도 아니다. 여자들도 똑같아. 언니들이 될 듯 말 듯한 일을 만나잖아? 그러면 막 저걸 막 끝내버리고 싶고 막 성공하고 싶고 막 이런 의욕에 불타잖아. 똑같은 거야. 그렇게 해서 성공했을 때 만족감이 훨씬 더 크고 오래가요. 오해하지 마. 밀당 없이 자연스럽게 커플로 발전했다 하는 언니들이 다 쉽다는 얘기가 아니야. 둘이 좋아서 시작하는 연애가 가장 완벽하고 가장 편해요. 안정적이고. 근데 썸남이 너무 뜨뜻미지근하고 아리송해. 그럴 때는 이 밀당을 자연스럽게 써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연애 경험이 별로 없는 언니들을 보면 이 첫 단추를 잘 못 끼워. 안 끼우거나. 들키면 막 대역죄라도 진 줄 알아. 막 꽁꽁 숨기고 있다가 밀당이라도 해봐야지 싶어서 밀면 저 사람은 영원히 밀려가는 거야. 저 멀리 돌아오지 않아. 확실히 긍정을 줘야 돼요. 될 듯 말 듯 해야 사람이 안달이 나는데 안 될 걸 되게 하려니까 피곤해지는 거야. 남자들이 피곤한 밀당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단추를 끼운 밀당. 언니들이 남자들 만날 때도 똑같아. 저 남자 밀당하는 게 좀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거절부터 해. 확실하게 수락을 주지 않고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했다가 갑자기 훅 밀어. 그러니까 나가. 알겠지? 순서를 잘 지켜. 잘 기억해라. 응? 세 번째,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싫어요. 스킨십에 있어서 진도가 너무 빠르다. 지금은 이럴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확실하게 거절을 해야 돼요. 내가 거절했을 때 저 사람이 민망해하면 어떡하지? 사이가 이상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지 마. 내가 의문이 들고 불안감을 느끼면 거절을 해야 되는 건데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사고를 쳤어.
그 뒤에 저 남자한테 막 책임감과 의무감에 기대서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높은 확률로 꺼다 놓은 보릿자루가 되니까. 특히나 감정의 크기가 너무 다를 때, 난 저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쟤는 그게 아니었을 때 그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사고를 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모든 게 끝나고 현타가 찾아오는 순간 이 사람은 내적 갈등을 겪게 돼. 회피하고 싶어진다고. 내 욕망 때문에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걸 부정하고 싶어져.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스스로한테 떳떳하게 바라거든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모순적인 일이 일어났잖아? 어떻게 해야 되겠어? 탓을 해야 되겠지. 너도 나랑 같은 마음인 줄 알았어. 가벼운 마음인 줄 알았어. 네가 유혹했잖아. 상황 탓,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너무 극단적이라서 누구 하나를 아주 나쁜 놈으로 몰고 가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되게 흔하게 있거든. 실수나 잘못이 발생했을 때 자기가 그걸 감수하지 못하고 상황이나 남 탓, 변명을 줄줄이 늘어놓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처세가 부족한 덜 큰 어른들은 여러분들 주변에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도 그래. 상황이 바뀌잖아? 여자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감정이 커가는 속도와 스킨십의 속도는 비례해야 돼. 같아야만 해. 그게 관계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안전하고. 알겠니? 보통 이런 일은 언니들이 요것도 한잔하고 막 이렇게 올라가지고 저지르더라고. 그 다음에 썸남이 변했어요 막 이러면서 메일을 보내는데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내가 막 찾아가가지고 썸 이런 거 안 돼요. 리셋이 안 돼. 이미 있었던 일을 없게 만들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술 기운에 내가 뭔가 컨트롤이 안 될 것 같다. 막 이렇게 나도 이렇게 분위기에 취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시장에서 있잖아. 되게 싸고 되게 아줌마 같은 속옷을 사놔. 그러고 그날 입고 나가. 그러면 자제하게 돼요. 내가 쪽팔려서. 안 될 것 같지? 된다. 쪽팔림은 술 기운을 이겨. 내가 해봤어. 내가 술 기운에 뭔가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어. 이게 욕망의 덩어리가 될 것 같아. 그럴 때는 되게 촌스러운 거 있잖아. 막 엄청나게 촌스러운 거. 할매들 입는 거. 그런 거 하나 사가지고 입고 나가. 쪽팔림이 이겨. 네 번째, 발 따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언니들 그런 적 없어? 길 가다가 막 옛날 노래 들었는데 그때의 기억과 그때의 감정들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는 그런 경험. 이걸 앵커링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자극이 특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냄새가 될 수도 있고 음악이나 영화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사람이 되잖아? 그럼 효과가 어마어마해진다. 이게 되면 남자한테서 뿐만이 아니라 여자한테서도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든 직장을 다니든 그 어디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보다 훨씬 더 높은 인정을 받게 되고 인싸로 거듭날 수 있어요. 특히나 썸남이 30대 이상이다. 이러면 정말로 잘 먹힌다. 가끔 되게 시크하고 센 언니들 있잖아. 온몸으로 나 좀 비싼 여자야 막 이런 걸 외치는 언니들. 아니면 지나가다가 보면 전인 사연이 많다. 되게 불루하다. 그런 언니들 있잖아. 이런 매력에 빠져서 대시하는 남자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대부분 30대들은 그런 염증을 되게 많이 느끼거든. 인간관계, 사회생활 이런 데서 되게 피곤하고 엄청난 염증감을 느껴요. 막 애정이 생기기도 전인데 만나기만 하면 받들어 모셔야 되는 여자. 만나기만 하면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여자. 가까이 하고 싶어지지 않아. 그보다는 긍정적이고 밝고 에너지 있는 사람이랑 가까워지고 싶어진다고. 다가가고 싶어져. 만나고 싶어지고 연애하고 싶어져. 왜? 그런 사람들한테서 치유와 막 안정감을 느끼니까. 저 사람만 만나면 되게 밝은 기운이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해. 대우할 수밖에 없어. 심지어 막 지켜주고 싶어. 구김이 생길까? 바람 불면 날아갈까? 모시고 싶어져요. 그렇게 아낌받아. 조금만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조금만 더 많이 웃어. 조금만 더 남들한테 친절해질 수 있는 여유를 가져요. 그게 내가 되고 내 생활이 되잖아? 그럼 반복적으로 노출이 될 수밖에 없거든. 그걸 본 사람들이 나를 긍정적으로 여기게 돼요. 나만 보면 밝은 에너지를 느끼게 돼. 그 순간 여러분들이 브랜드가 되는 거야. 막 명품 걸치고 명품 신고 입고 이런 거 되게 좋고 부러운데 나 자체가 명품이 되면 그보다 더 훨씬 가치 있어져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5번째. 조급하게 마음을 먹지 마. 쟤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의욕 만렙 풀 충전해서 막 퍼붓지 마. 그러면 받는 사람도 부담스러워지고 하는 여러분들도 빨리 지쳐요. 내가 지치게 되잖아? 그러면 저 사람을 자꾸 쪼게 된다. 나쁜 방법으로. 그럴수록 점점 더 멀어져.
저 사람을 살필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 내 가장 좋은 모습을 저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데 이 여유를 잃어버리게 되면 정말로 쉽고 나쁜 방법을 많이 택해요. 그렇게 퍼붓다가 잘 된다 하더라도 의뢰 연애로 간다니까. 연애뿐만이 아니라 인생이 길잖아. 조금 길게 봐. 한 큐에 모든 걸 끝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후반부를 달릴 힘이 없어요. 달릴 기회가 없어. 이 5가지로 예쁜 언니들이 올해는 더 예쁜 연애를 할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 또 만나서 반가웠어요.